세상에 중소벤처기업부란 곳에서 방송 중에 이거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와, 야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정부가 요청을 하면 공익적인 건데 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설사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게 왔냐. 자 일단 중소부 로고 멋지게. 아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뭐를 얘기해달라고 왔냐면은 우리 요즘에 보니까 너희들이 스타트업도 많이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니까 그런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이 많이 돼. 근데 우리가 기술 유출에 대한 예방 지원 사업을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신청해서 혜택을 누려라. 요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시대요. 제가 근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든 의문이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영어로 Ministry of SME and Startup이더라고. 스타트업을 이해를 했어. SME가 뭔가 보니까 Small and Medium Enterprise인데 벤처가 없잖아. 벤처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스타트업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벤처하고 스타트업하고 물론 굉장히 비슷한 말로 쓰긴 하는데 야 이름은 벤처인데 왜 스타트업일까? 괜히 쓸데없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옛날에 벤처기업에서 잠깐 일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저게 왜 벤처라는 단어가 빠졌나? 자 중소벤처기업부 영어 명칭에 벤처가 빠진 까닭은 한글 단체가 벤처는 외래어라고 반발을 했다. 그렇죠. 그렇고 뭐라 스타트업 한국어인가? 뭐 반발할 수 있겠죠. 그럼 뭐라 그래야 되지? 중견기업부, 중소모험기업부? 아 진짜 있네. 그래서 모험이라는 있었네. 농담이 아니라 중소모험기업부 괜찮은데 벤처가 모험이라는 약간 뜻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어서 하여튼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야 벤처는 그래도 기업의 도적 정신을 상징하지 외래어가 아니라기 때문에 넣긴 넣는데 영문 명칭에는 끝내 벤처가 빠지고 스타트업이 들어가고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로 그랬다고 합니다. 자 중소모험기업부 괜찮은데? 자 그럼 기술 유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정부 아저씨들께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 유출에 대해 막아준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술 유출하면은 가장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 우리 더블드래곤 형들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회사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코란도 아저씨 쌍용이 이게 대표적으로 안 좋죠. 이게 왜 안 좋냐? 기억이 나시는 분 있겠지만은 우리 쌍용 형들이 굉장히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문제는 IMF 때 한 칼을 맞고 대우그룹이 가져갑니다. 대우그룹이 가져가는데 이거죠. IMF 때 그때 당시에 그 이미지 추억을 떠올리면 이런 겁니다. 대우가 쌍용차를 인수했는데 자 문제는 이게 하필 대우가 인수했잖아요. IMF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대우였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인수한 데가 사망을 하시는 바람에 결국에 쌍용차가 어떻게 돼요? 중국에 있는 상하이차라는 데에 2004년에서 2005년에 상하이차가 가져가는데 한 5천억에서 6천억 줬거든요. 지분 50%에. 문제는 상하이차의 전략을 잘 몰랐죠.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왜 가져갔는지 전략을 잘 몰랐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상하이차는 쌍용차에서 신차를 개발한 다음에 이거를 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일로 가져갔잖아요. 이거를 가져가서 여기서 신차를 많이 냈죠. 몇 년 안 걸렸어요. 한 4, 5년 만에 벌써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먹튀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왜냐면 노조 주장인데 신차를 4대 개발했는데 신차 개발에 보통 3천억이 드는데 4대에 1조 2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더니 그거를 상하이차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상하이차도 가져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을 안 하는데 이거 문제는 상하이차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정당한 이전 계약이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뭐 1,000억인가? 뭐 얼마인가? 몇백억인가? 주고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쌍용차 입장에서는 장난치냐? 개발비가 얼마인데 그거 주고 가져가냐? 이걸로 썼어. 그때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이게 거의 10년 전 신문기사잖아요. 노조는 이제 뭐 체어맨, 카이런 기억나시죠? 뭐 C200 개발을 했는데 이런 특허권을 4개를 너희들이 가져갔지 않냐? 근데 돈을 안 줬다. 너희들 6천억 투자하고 1조어치 가져간 거 아니야? 이걸로 싸우니까 중국이 상하이차, 쌍용차 입장은 그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돈을 줬다. 얼마 줬냐는 거는 공개할 수 없다. 뭘 공개할 수 없어. 야 그걸 공개 안 하면 어떡하라고. 하여튼 그래서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웃긴 일이 발생하죠. 아니 이게 이럴 수도 있나 싶은데 대주주가 우리 회사 망했어요 라고 법정관리 신청합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걸 좀 느껴야 돼요. 보통은 법정관리를 왜 신청하냐면은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 회사 망했어요 라고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일단 가져갈 건 다 가져가고 이거 귀찮게 자꾸 뭐 해달라 그러니까 에라이씨 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해요. 아니 이게 거꾸로 됐잖아. 보통은 누가 돈 달라 그래서 법정관리 돈 안 주려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아직 뭐 돈 받을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경영 포기 신청하면서 법정관리 신청. 날라가요. 이게 뭐 중국이 그 문제가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전략을 몰랐죠. 그 다음에 물론 상하이차는 지금 엄청 큰 회사가 됐습니다. 2018년에 보면은 중국 자동차 판매 업체 1위입니다. 지금 상하이 폭스바겐이 제일 잘 팔리는 차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예요. 차라리 상하이차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인수를 했으면은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사실 대주주가 됐으니까 기술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쌍용차는 엄청난 피해를 봤었죠. 자, 근데 피해를 보고 요즘에 어떻게 했습니까?
2010년도에 이게 인도로 넘어갑니다. 쌍용차가 다시 인도 마힌드라라는 이런 회사로 가서 그래도 어떻게 해도 잘 살고 티볼리도 나오고 잘 간다 싶었는데 법정관리도 끝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요즘 나온 뉴스로는 인도 마힌드라에서 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 2천억 이상의 직접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해서 쌍용차가 그래도 어렵지만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투자 철회했죠. 아무래도 그 질병 때문에 이쪽도 자금이 어려우니까 2천억은 안 되고 400억을 지원한다 그래서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게 2020년 4월 6일 지난주 뉴스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최소한 돈만 지금 주겠다는 건데 상당히 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단추를 조금 잘못 꼽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상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고 굉장히 고용도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해줘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 아하, 지금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자자자자자자자. 이거 얘기하니까 자꾸 정치 얘기가 나와서 딴 걸로 가겠습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그 잘 나가는 기업인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라는 원자력 발전소 제작하는 업체를 인수하죠. 자, 기억나시죠? 원전 업체를 인수했다가 저 머나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 도시바 얘기입니다. 도시바가 그때만 2006년에만 해도 일본에서 엄청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를 사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회사였냐? 무지막지한 회사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원자력 만드는 발전 회사에서 압도적인 1위였어요. 절반 이상을 뭐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정말 하늘이 도우셨죠. 누구? 두산. 두산 형들이 예전에 한번 나왔죠. 이거 웨스팅하우스 인수 실패했다고 신문기사에서까지 깠는데 진짜 하늘이 도왔어요. 이거 인수했으면 파산이에요. 파산. 와, 이게 될 줄 알았어요. 2006년에 다 됐었는데 도시바가 끼어들어서 거의 하이잭한 거거든요. 중간에서 뺏어간 건데, 야, 이게 왜냐면은 저거 인수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후쿠시마가 터져. 세상에 원자력 회사를 수조 원을 들이고 뭐 8조 원인가 뭐 주고 샀는데 사자마자 2011년에 원전 사고가 터져. 야, 이게 터지면서 세계 탈원전, 게다가 이게 터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세계 원전 세워놨던 거에다가 전부 다 뭐 수리를 들어가야 되고 리페어 해줘야 되고 보조장치 만들어줘야 되고 누가 원전을 수주를 하겠어. 원전 수주 다 날라가고 이게 손실이 얼마가 났냐면은 그때 당시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몰락의 길을 걷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130년 전통이거든요. 세계 원전의 절반을 건설했던 웨스팅하우스가 날라가는데 얼마를 날라가냐? 이게 믿기지 않게 깨지는데 웨스팅하우스 하나가 이게 깨질 수 있는 수치가 싶은데 1년에 10조를 깨집니다. 10조. 두산이 이거 샀으면 망했어요. 만약에 지금 두산이 이걸 들고 있었는데 2017년에 적자가 10조면은 10조 적자를 버틸 수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진짜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다섯 손가락 안에 꼽지 않을까? 삼성이나 뭐 SK, 뭐 LG도 휘청휘청 할 것 같고 우리나라 정말 반도체 업체 2개 빼면은 10조면은 다 날아갈 것 같아. 현대? 1년에 깨진 거야, 1년에. 게다가 이게 2017년에 10조가 깨졌지만 그 전에 계속 깨졌어요. 여기도 뭐 3조, 여기도 5조, 여기 10조. 이런 식으로 깨졌기 때문에 그 큰 도시바가 결국에는 파산을 할 뻔하죠. 이게 도대체 도시바가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현금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였고. 도시바가 결국에 눈물을 먹고 절대 안 팔려 그랬던 도시바 반도체를 매물로 내놔요. 도시바 반도체가 낸드 플래시라 그러죠. 그 D램 말고. D램은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는 데고 낸드 플래시는 우리 핸드폰 껐다 켜도 다시 옛날에 저장한 게 있잖아요. 그게 낸드 플래시인데 기억을 하는 곳. 낸드 플래시의 세계 2위 업체예요.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가 엄청나게 있는 산업이라 이걸 절대로 안 팔려고 그랬는데 저걸로 수십조 깨지니까 결국에 이거를 내놓고 그때 한국, 미국, 대만이 전부 다 뛰어듭니다. 중국까지. 이거 살려고. 잠깐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리면 삼성전자가 1위고요. 도시바가 2위인데 세계 랭킹 2위니까 가치가 엄청난 회사였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엄청난 돈을 질렀어요. 사고 싶으니까. 중국은 그때만 해도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굴기를 하겠으니까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세계 2위가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래서 다 뛰어들어 돈도 엄청나게 질렀는데 결론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컨소시에이션이 갖고 왔는데 왜 갖고 올 수 있었냐? 도저히 중국에 줄 수 없는 거야. 일본 정부가 도시바가 사실 돈만 바랬으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준다는 중국이나 대만에 팔았을 텐데 일본 정부가 못 주겠다. 이 기술을 도저히 줄 수 없다. 낸드 플래시 세계 2위 업체예요. 이거를 도저히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떤 걸 얘기했냐면 야, 나도 돈을 내고 도시바도 돈을 내서 한미 1위 컨소시에이션을 이루되 일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컨소시에이션에만 도시바를 넘기겠다. 일본의 정서죠,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도시바가 아직도 메모리 지분이 일본 정부가 30%가 넘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팔긴 팔았는데 결정권은 줄 수 없다는 거지. 왜냐? 이 기술 유출이 될까봐. 이게 일본 정부가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행인 게 한미일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대주주가 됐죠. 최대 15%까지 갖고 있는 대주주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건이 기술을 갖고 오지 못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 보면은 또 중국이 상당히 태클을 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인수를 승인했는데 반독점이다 해서 중국이 인수 승인을 안 해서 도시바 결국에 반도체가 인수를 못할 뻔하다가 결국에는 매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데 그럼 그게 좋았냐? 좋았냐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작년에 2019년에 램 가격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아래로 가면서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미래는 좋을 테니까 뭐 미래는 좋겠지만 현재 자체는 적자가 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은 요즘에 이게 있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주님들이 머리를 감싸지고 있던 주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둘 다 우리나라 그룹인데 미국 가서 소송전하고 있죠. 미국 가서 배터리 소송전하고 있어요. 뭘 주장하냐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핵심 인력 76명을 빼내갔다. SK이노베이션은 반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 직원들만 이동을 한 거다. 둘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기술을 빼갔다, 이쪽은 직원들만 이동을 한 거다. 근데 LG화학이 소송을 미국에서 걸었죠. 미국은 저런 거에 강력하잖아요.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소송해서 일단 1차 같은데 졌죠.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2조짜리 공장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치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생산을 못 할 수도 있어. 생산을 못 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든 타협을 할 텐데 일단 졌기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지금은 뭐 합의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2천억이냐 5천억이냐, 뭐 애널리스트 형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은데 5천억은 아니지 않을까? 최대 5천억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돈을 2천억을 줘야 되네, 5천억을 줘야 되네, 지금 합의가 나오고 있어요. 기술의 가격이죠. 한마디로 이게 SK이노베이션의 의견이 맞는지 LG화학의 의견이 맞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뭐 누구를 응원할 수도 없는 거고, 기술을 가져가면은 이렇게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큰 페널티를 갖고 있는 거죠. 5천억이면은 와 76명 데려왔는데 5천억이면은 물론 LG화학도 대화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마 저기의 결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형님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우리 대기업도 저런데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운 게 뭐냐 보니까 계약 전 아이디어나 기술 자료를 탈취하더라. 기술 거래 관계에서 기술 자료를 유용하더라. 뭐 경쟁사로 기술 자료를 유출한다든지, 개발 업체의 동의 없이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뺏어가니까, 특히 아까 전에 얘기했던 M&A 같은 걸 한다고 하면서 기술만 가져가는 쌍용차 같은 그런 케이스죠.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우리가 그 기술 유출을 막아줄게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경쟁사로 기술 자료 유출을 기술 임치라는 제도를 통해서 막아준다. 특허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술 임치라는 걸 막아준다. 자, 그게 뭐냐? 결국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익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사이트긴 한데,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보호 울타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은 현장 자문, 법무지원단, 뭐 조정중재, 기술 임치에서 우리가 기술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저도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슈카월드의 기술이 뭐가 있을까? 뭐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기술이 혹시 기술을 임치할 수 있는 게 있나 가서 눌러봤더니 가면은 이런 게 있답니다. 기술 자료 임치를 들어가 보면은 브로셔를 다운로드하고, 저도 실제 해봤습니다. 브로셔를 다운로드해서 나의 기술이 뭐가 있을까, 이거 있잖아요. 그림판을 놓고 그리는 거. 요거 벤치마크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야 요거 기술 자료로 임치할 수 있나? 되나? 브로셔 다운로드까지 받아봤는데 좀 부끄러워서 그림판을 나의 기술이라고 하려니까 이거 그림판입니다. 사실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아저씨들이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이걸 왜 홍보하냐면은 공익적인 유선이니까. 유선 문의는 1457 신고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형들이 저처럼 법인을 만들어서 벤처나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처통합 상담 전화 안 해봤어요. 부끄러워서.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전화하기 그렇잖아. 내가 그림판을 기술 그걸 신고하려고 그러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이거를 기술 임치가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부끄럽더라 솔직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해피콜센터도 있고 신고센터도 있다 그러니까 가서 하면 되고요. 그래 진짜 해보려고 그랬어요. 어떤 거 해보냐면 전문가분들이 현장 자문도 한대요. 3일간 무료. 근데 제가 그림판이잖아요. 현장 진단과 보안 교육과 기초 자문을 해준다는데 그림판을 기술 임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여드릴 게 없어서, 하여튼 3일간은 그 무료로 한다 그러니까 저 말고 실제로 그 기술이 있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이게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법무사한테 물어보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거기 가시면은 법무 지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금 공짜로 무료로 할 수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법무사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림판이어서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무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도 있대요. 가시면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요거는 저랑 관계 없을 것 같고 4천만 원까지 그 지원을 해준다니까. 이게 정부가 만들어놓은 사이트예요. 우리 세금으로 여러분들 뭐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거 만들면은 보호해주겠다는 사이트니까 다 공짜로 대부분 제공을 하는 거니까 받아서 사용을 해야겠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소송기간 1에서 2년이 훌쩍 넘었죠. 소송 비용도 4천억이 넘었고요. 이거 누가 이렇게 길고 비싼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특히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이런 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 분쟁이 만약 발생하면은 소송하기 전에 꼭 중소벤처기업부 조정중재위원회에 문의를 해주세요. 판사 변호사분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죠. 대변해 주시는 분 선임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다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우리를 지원하는 건 우리가 잘 신청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을 받기를 말씀드립니다. 사용차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런 분쟁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어요. 중소벤처기업 우리들도 누가 우리 회사 기술을 훔쳐가거나 뭔가 위험이 있는 것 같으면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로 신고를 하면은 기술 침해 사건은 직접 조사해 준다고 하니까 역시 주저하지 마시고 기술보호 울타리나 1357로 신고해 주시면은 우리 세금으로 우리들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꼭 잘 챙겨서 권리나 세금을 잘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돌아다니다가 하나 봤는데 뭘 봤냐면은 여기 잘 보면 유공자 포상이 있더라고. 야,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정부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술보호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거잖아. 그럼 나는 유공자하고 포상이지 않을까? 괜찮아. 논리 괜찮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아래 신청 기간이 3, 4월 지금이잖아.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내가 이렇게 정부의 이런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렇게 지금 우리의 그 공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기술보호 울타리를 홍보해 주니까 나도 유공자, 기술보호 유공자. 자, 개인적으로 알아봐요. 들어가니까 진짜 공고문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신청을 해보려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공고 안내. 야, 포상 종류 대통령 표창 좋구요. 좋습니다. 대통령 표창. 야, 좋다. 국무총리, 이거 좋구요. 자, 장관 좋습니다. 좋아요. 자, 잘 나가고 있죠. 자, 이런 포상이 있다 그럽니다. 갑자기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걸 보고 팍 들었어요. 신청도 4월 8일에서 4월 29일. 제가 급하게 방송을 한 이유가 있죠. 군대 면제라고? 군대 면제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면제 따위를 포상으로 주면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그걸 왜 포상으로 줘? 기술보호 유공자니까 군대 가서 기술을 열심히 하라고 5년 좋고요. 하여튼 포상 종류 너무 좋아서 읽어봤어요. 신청 분야가. 자, 중소기업 난 아니고, 대기업 아니고, 유관기업, 일반인. 자, 있습니다. 일반인 있어요. 교수 어려운데. 컨설턴트, 기자, 변호사, 변리사 이런 건 아니지만 중소기업 기술보호 분야에서 적극 활동으로 공로를 세운 자. 자, 적극 활동으로 공로를 세운 자. 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 자, 기술보호 울타리 사랑해 주시고요. 자, 공로를 세운 자. 자, 정부, 뭐야 이거? 수공기간? 3년 해야 되네? 잠깐만. 그러네? 표창 하나 주시면은 여기 뒤에 달고, 시청자 표창 안 되고요. 그런 거 안 되고 뒤에 달고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고 안 그래도 뭐 공익이니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자, 다시 한번 기술보호 울타리, 잠깐만, 표창이란다. 표창 기술보호 울타리 여기 가면은 기술보호 해드린다고 하고 여기 아래 하나하나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통합상담, 현장 자문 3일 무료, 법무지원단 그것도 거의 무료죠. 기술 임치 가능하고요. 자, 그림판은 안 될 것 같고 유출 방지 시스템 4천만 원. 좋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자 1357. 자, 4월 말까지 신청이라 그러니까 좋다. 정부 형들이 뭐 하라는 거니까 뭐 하기도 하고 표창도 받고. 뭐 군대는 갔다 왔으니까 됐고, 군대 그런 거 면제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렇게 뭐 상장, 야, 집안의 자랑 상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감투 좋다. 감투 모서리 감투 말고 자 그냥 감투 같은 거 뭐 이렇게 좋다. 뭐 홍보대사 야 좋다. 말만 들어도 좋네. 홍보대사 뭐 그런 거, 기술 뭐 무슨 홍보대사. 하여튼 자, 감사합니다. 아마 뭐 이렇게까지 했으니 뭐 하나 그 신청할 때 잘 봐주시겠죠. 크게 써야지 신청자 축하 이렇게.